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생각보다 하루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만 되면 어지럽다, 몸이 무겁다, 기운이 안 오른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이 깨어날 시간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 중에 혈압이 떨어져 있고 심장 박동도 느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상 과정이 너무 빨라지면 몸이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기상 속도 조절이 건강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바쁘게 살던 시절에는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고 바로 움직이면서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방식이 몸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는 순간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면서 머리가 띵하거나 중심이 잘 안 잡히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아침마다 피곤함을 느끼고 하루 시작 자체가 조금 버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상 루틴을 천천히 조절하는 게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낙상 예방혈압, 관리 정서 안정에 모두 도움이 되는 생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은 정말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눈을 뜨셨다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12분 정도는 그냥 누워 계셔 보세요. 이 시간을 일부러 긴 호흡을 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몸이 어떤지 가볍게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알림 확인하고 뉴스 보고 메시지 보게 되면 뇌는 바로 긴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게 몸과 마음, 둘 다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움직일 때는 바로 일어나기보다 작은 동작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실제로 기상 직후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자세를 옮기는 시점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바로 상체를 세우면 혈압이 급하게 변하면서 어지러워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예방하려면 먼저 누운 상태에서 손가락을 조금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에는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시고요. 아주 큰 동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 같은 말단 부위를 움직이면 전신 혈액순환이 조금씩 올라오고 혈압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몸을 바로 위로 세우지 않고 먼저 옆으로 천천히 돌아눕는 과정을 거치면 좋습니다. 옆으로 돌았으면 손으로 침대를 짚고 천천히 상체를 세우면서 앉아보세요. 이 동작을 천천히 하는 이유는 앉는 순간 뇌로 가는 혈류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조금만 급해도 순간적으로 핑 도는 느낌이 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앉은 다음에는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요. 한 10초 정도 그냥 앉아서 숨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기상 후 어지러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6070대 분들이 20초만 챙겨도 하루의 출발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침에는 할 일을 바로 떠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씻어야지, 밥 해야지, 이따 병원 가야지, 이런 생각이 바로 떠오르면 뇌가 긴장 상태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즉각적인 긴장이 피로를 쌓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상 후 5분 정도는 그냥 몸을 깨우는 데 집중하고 마음속에서 오늘 할 일들을 일부러 떠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침을 너무 빠르게 시작하면 하루가 다급한 느낌으로 흘러가고 몸도 그 리듬에 끌려가며 필요 이상으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이 습관은 정서에도 꽤 큰 영향을 줍니다. 첫 5분이 편안하면
하루의 긴장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작은 일에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천천히 깨우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오늘 몸이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무릎이 평소보다 무거운지, 허리가 좀 뻣뻣한지,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같은 것들을 아침에 잠깐 체크하면 그날 활동량도 조절할 수 있고 무리한 움직임도 예방됩니다. 이렇게 몸 상태를 미리 알아차리는 습관은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이 기상 루틴을 적용한 분들 중에는 아침 어지러움이 거의 사라졌다는 분들도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섭던 느낌이 없어졌다.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니까 하루가 덜 피곤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운동이나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기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눈을 뜨고 바로 움직이지 않기, 작은 동작으로 몸 깨우기, 옆으로 돌아 누워 천천히 앉기, 앉아서 10초, 숨 고르기, 이 순서만 지키셔도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을 서두르지 않고 몸의 리듬에 맞춰 출발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기본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잘 안 풀리고 뻣뻣한 느낌 드실 때 많으시죠? 이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바로 움직이려고 해서 생기는 불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주 가볍게 몸을 좀 풀어주기만 해도 하루 전체의 움직임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건 운동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는 간단한 준비 동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면 좋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무릎이 아파서 어렵다, 아침엔 도저히 힘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전혀 없는 방식입니다. 목표는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몸이 굳지 않게 천천히 깨워주는 것,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먼저 이해해 두시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몸은 아침에 혈액순환이 아직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밤새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근육과 관절 주변의 순환이 느려져 있고 체온도 낮아져 있어서 큰 동작을 갑자기 하면 불편하거나 통증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아침 움직임의 핵심은 작고 느린 동작으로 관절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고 혈액이 조금씩 돌면서 아침 피로와 뻣뻣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셨다면 바로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의자나 침대 끝에 앉은 상태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목부터 천천히 풀어보세요. 머리를 앞뒤로 크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고요. 목을 살짝 좌우로 틀어보면서 긴장이 풀리는 느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목 주변 혈류를 부드럽게 돌게 해주기 때문에 머리 무거운 느낌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엔 어깨와 팔 쪽을 한번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양쪽 어깨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몇 번만 해보세요. 이게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지, 힘은 별로 들 필요 없습니다. 어깨가 풀리면 상체 전체가 부드러워지고 호흡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아침 무기력이나 답답함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손목을 천천히 돌려보시고 팔꿈치를 가볍게 접었다 펴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손이 뻣뻣해서 잘 안 움직일 때도 있죠? 이건 관절 주변의 순환이 멈춰 있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렇게 작은 움직임만 줘도 금방 풀립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12분밖에 안 걸립니다.
다음으로는 하체를 조금 깨워보면 좋습니다. 아침에 무릎이나 고관절이 뻣뻣해서 걷기 시작할 때 통증이 생기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쭉 뻗어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무릎 주변의 관절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늘려줍니다. 발목은 천천히 돌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돌릴 때 힘을 주거나 크게 돌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발이 돌아간다는 느낌만 확인하면 돼요. 발목이 풀리면 걷기 시작할 때 지면을 딛는 동작이 편해지고 중심을 잡기도 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목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잘 관리되면 낙상 위험도 같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아침 움직임이고요. 이걸 다 하셔도 34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여기서 아주 짧게라도 걸어보시면 좋습니다. 꼭 바깥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안에서 천천히 12분만 걸어보세요. 걷는 동안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면 상체와 하체가 함께 깨어나서 몸 전체가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아무리 짧은 걷기라도 아침에 해보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걷기는 기분 전환과 몸의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동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부담된다면 제자리에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점이지 많이 움직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침에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느끼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선 아침 피로가 훨씬 줄어듭니다. 몸이 깨어나기도 전에 움직이려고 하면 하루가 시작되기 전부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작은 준비 동작을 하면 에너지 낭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관절의 뻣뻣함이 확실히 줄어요. 나이가 들면 관절의 윤활액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둔해지는데 아침에 살짝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불편함이 적어집니다. 특히 무릎, 허리, 발목이 약하신 분들일수록 아침 움직임은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같이 안정됩니다. 몸이 풀리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그러면 마음의 긴장도 같이 내려갑니다. 아침에 급하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근심이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줄어들고 하루에 대한 부담감도 낮아집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몸을 부드럽게 깨우면 마음도 그 리듬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70대 남성 한 분은 원래 아침마다 다리가 너무 뻣뻣해서 계단 내려가는 게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앉아서 3분만 발목을 돌리고 허벅지를 가볍게 펴주는 동작을 하니까 한두 달 뒤에는 아침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몸을 깨우는 과정을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해진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 움직임은 큰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담 없이 몸을 깨우는 준비 단계입니다. 아침만 지나면 몸이 더 잘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것, 작은 동작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무리 없는 범위에서 걷는 것.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관절 근육 균형감 기분이 모두 한 단계 좋아집니다.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도 하루의 상태를 꽤 많이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먹으면 더부룩하다, 입맛이 없다, 너무 귀찮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꼭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식사 방식, 그러니까 얼마나 서두르지 않고 먹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위장 운동도 젊을 때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급하게 먹으면 위장이 갑자기 부담을 받게 되고 혈당도 빠르게 오르내리면서 몸이 피곤해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만큼은 식사량보다 식사 속도와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차려 드세요 같은 어렵고 부담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는 서두르지 않고 앉아서 천천히 먹는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몸이 느끼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정서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아침에 떡 하나, 빵 한 조각을 서서 급하게 먹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앉아서 510분만 천천히 먹는 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천천히 먹으면 씹는 횟수가 늘어나고 소화 효소가 잘 분비돼서 포만감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뒤에 오는 속 더부룩함도 줄어듭니다. 즉, 음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먹는 과정이 건강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먹는 아침은 정서적으로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먹으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급해져서 하루 전체가 서두르는 흐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천천히 먹으면 오늘 하루는 이 정도 속도로 가도 괜찮다 하는 느낌이 생기고 그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침만 천천히 먹어도 하루가 덜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속도를 말하는 걸까요? 엄청나게 오래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식탁에 앉아 먹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누가 보기엔 짧아 보일지 몰라도 서두르는 식사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속도 조절이 됩니다.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려면 조금만 요령을 붙이면 돼요. 예를 들면 한 입 먹고 나서 바로 다음 숟가락을 뜨기보다는 한두 초만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씹는 횟수가 늘고 포만감이 더 빠르게 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께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출렁이기 쉽고 그러면 오전에 금방 피곤해지거나 졸음이 쏟아질 수 있는데 천천히 먹으면 이런 혈당 변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때 TV를 틀어놓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화면을 보면서 먹으면 씹는 속도가 빨라지고 음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침 식사만큼은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음식의 온도나 질감 정도만 느끼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걸 마음 챙김 식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그냥 현재 먹고 있는 음식에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런 여유를 갖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대부분은 습관 문제입니다. 똑같이 10분을 쓰더라도 서둘러 먹느냐 천천히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는 부담이 달라지는 거죠.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바로 밥 차리고 먹는 게 힘드시면 전날 밤에 간단히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 하나, 요거트, 견과류, 간단한 빵, 삶은 달걀 같은 가벼운 식품만 준비해도 아침을 훨씬 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자면 아침 식사를 잘한다고 해서 꼭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적당한 양을 천천히 먹어 몸에 부담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소화가 약해지신 분들, 입맛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오히려 가벼운 아침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혈당 변동이나 체력 유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입에 넣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을 천천히 먹으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바로 마음의 리듬이 정돈된다는 점입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첫 휴식이자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영향을 몸이 크게 받기 때문에 아침 식사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제가 만난 70대 여성분 한 분은 아침에 늘 급하게 빵 한 조각만 드시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전마다 쉽게 지치고 혈당이 출렁이는 느낌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0분만 천천히 앉아서 드셔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몇 주 뒤에 아침만 바꿨는데 하루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추가한 게 아니라 식사 속도와 태도만 바꾼 것이죠. 결론적으로 아침 식사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먹는 과정 자체가 건강 습관입니다. 몸의 소화 능력, 혈당 반응, 마음 상태까지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침을 서두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가 안정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식탁에 앉아서 10분만 천천히 먹기, TV 스마트폰 끄고 먹기, 과한 양보다 적당한 양으로 편하게 먹기,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아침이 훨씬 편해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아침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몸과 마음이 하루 중 가장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막 깬 직후에는 머릿속에 정해진 생각이나 감정이 많이 쌓여 있지 않고 그날의 방향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흐름을 크게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한 계획이나 큰 목표가 아니라 아침에 아주 짧은 문장 하나로 하루의 방향을 잡는 방법입니다. 이걸 의도 설정이라고도 하는데 심리학에서도 꽤 많이 연구되어 있고 실제로 시니어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습관이에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절대 부담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꼭 뭘 해야 한다.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하루의 태도를 가볍게 정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오늘은 천천히 움직이자. 오늘은 나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하자. 한 번은 웃는 순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짧은 문장 하나만 있어도 하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꽤 안정됩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아침에 가장 방향을 정하기 쉬운 상태이고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불안을 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아무 기준 없이 시작하면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면 감정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아침에 짧은 문장 하나라도 정해두면 뇌는 그걸 오늘 하루의 안정 기준처럼 인식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와도 그 문장으로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정신적인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이 습관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하지만 정말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뭘 원하는지, 뭘 피하고 싶은지, 뭘 유지하고 싶은지 그중 하나만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일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짧고 단순한 문장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몸이 요즘 자주 피곤하시면 오늘은 조금 천천히라고 정할 수 있고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자주 흔들리면 오늘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라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신다면 오늘은 누군가에게 한번 연락하자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은 나 자신에게 하는 작은 안내문일 뿐이지 그걸 꼭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나를 채찍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침에 마음의 방향을 내가 먼저 정했다는 사실 자체예요.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문장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서 눈에 보이게 두는 게 좋습니다. 종이 조각에 적어 서랍 위에 올려두거나 냉장고 자석에 붙여놓거나 침대 옆 탁자에 둔다든지요. 이렇게 하면 하루 중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다시 눈에 들어오고 그때마다 마음이 원래의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죠. 몸이 무겁거나 마음이 가라앉는 날도 있고요. 이럴 때는 문장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 날에는 의도를 더 단순하게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무리하지 말자. 한 가지라도 편안한 일을 하자. 천천히 해도 괜찮다. 이런 문장들이 하루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하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만족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세요. 제가 만난 6070대 분들 중에는 아침에 이런 문장을 적어 놓고 생활 패턴이 안정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분은 늘 오늘은 천천히라는 문장을 적어 두셨는데 이 문장 덕분에 성급함이 줄고 몸의 피로도 많이 덜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오늘은 한번 웃자를 적어 두셨는데 하루 동안 작은 즐거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런 의도 설정은 마음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걱정도 체력과 감정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의도 설정은 불필요한 걱정이 머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가벼운 마음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무겁지 않고 부담 없고 지금 상태 그대로에서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도 설정은 계획이나 목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계획은 결과를 보지만 의도는 과정을 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5,000보 걷기는 계획이지만 오늘은 몸을 부드럽게 쓰자는 의도죠. 계획은 지켜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도는 지키면 좋고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이 차이가 마음의 부담을 줄이지요. 아침에 이런 문장을 정하면 뇌가 오늘은 이런 느낌으로 가야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문장이 기준점 역할을 해주니까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작은 것 같아도 하루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의도 설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만 시니어 세대에게는 특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리듬이 조용해질수록 마음의 방향을 내가 직접 잡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짧은 문장 하나만 정해도 내가 오늘 하루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침에 한 문장으로 오늘 마음의 방향을 잡는 건 어렵지 않으면서 아주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너무 크거나 무거운 목표일 필요 없고요. 그냥 그날 바라는 마음의 속도, 태도, 방향을 가볍게 정해놓는 것. 이게 하루를 안정시키고 기분의 흔들림을 줄여주는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자연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건 생각보다 사람의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연이라고 해서 꼭 숲속이나 공원 같은 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집 창문을 열어보는 것, 잠깐 바람을 쐬는 것, 집 앞을 몇 분 걷는 것, 화분을 보는 것 같은 아주 짧은 접촉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자연 자극을 몸에 조금이라도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왜 이런 짧은 자연 접촉이 중요한가 하면 아침은 몸과 마음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실내에서 갇힌 공기를 마시다가 아침에 바깥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몸 안의 산소량이 확 달라지고 폐가 넓게 열리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런 자극은 뇌를 깨우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소리, 빛, 바람 같은 자극은 인간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자연 자극은 이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몇 분만이라도 자연과 접촉하면 몸이 오늘은 안정적으로 출발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자연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람의 몸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치는 느낌이나 햇빛이 흐릿하게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신경계가 편안해지거든요.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혈압을 완화하는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연 접촉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침 혈압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불안감도 덜하고 하루의 피로를 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나 의자에서 잠깐 몸을 풀고 나서 창문 앞에 가서 1분만 바깥 공기를 들이마셔 보세요. 깊게 호흡할 필요도 없고 거창한 걸 느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깥 공기 한번 마시고 하늘 한번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면 집 앞을 23분만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멀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연을 잠깐 마주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파트 단지든 골목이든 집 앞 도로든 상관없어요. 걷는 동안 주변의 나무나 하늘, 바람을 잠깐이라도 느껴보면 몸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걸 간단한 아침 자연 접촉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창문 열기 깊은 숨 한 번 집 앞 2분 걷기. 이 정도면 자연 접촉 루틴이 완성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3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몸과 마음은 그 시간을 꽤 크게 받아들입니다. 만약 외출이 어려우시거나 몸이 무거운 날이라면 집안의 화분이나 작은 식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연 자극이 됩니다. 식물을 돌보는 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아침에 물 한 컵 주면서 잎 상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과 잠깐이라도 연결되면 뇌의 주의 전환 기능이 회복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침에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일에도 금방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는데 자연 자극을 받으면 뇌의 긴장 중심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서 집중력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연과 접촉하신 분들이 머리가 맑아지더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감정 안정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보면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짧게라도 자연을 보면 불안감이나 긴장 같은 감정이 완화되고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이것도 몸이 실제로 반응해서 그런 것이지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물론 날씨 때문에 바깥 나가기 어려운 날도 있겠죠. 비가 오거나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굳이 나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창가에서 잠깐 하늘만 봐도 충분합니다. 하늘은 그날의 날씨와 상관없이 자연 자극이기 때문에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입니다. 자연 접촉은 한번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음식처럼 조금씩 자주가 더 효과적인 셈입니다. 아침마다 35분이라도 자연과 연결되면 신경계가 그 리듬을 기억하고 하루의 시작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만난 70대 남성분 한 분은 아침마다 무기력하고 집중이 안 돼서 일상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3분만이라도 집 앞 나무를 보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3분이 하루를 크게 바꿔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다르고 아침에 드는 잡생각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자연 자극의 힘입니다. 자연과 접촉하는 건 비용도 들지 않고 몸 상태가 어떠하든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짧은 자극에도 건강 기능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보다 더 금방 몸이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의 자연 접촉은 노년기 건강 습관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침에 자연을 잠깐 마주하는 건 거창한 활동이 아니고 몸과 마음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최소한의 과정입니다. 창문을 여는 것, 하늘 보는 것, 바람 한번 느끼는 것, 집 앞을 2분 걷는 것, 화분 살피는 것.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짧아도 꾸준히 하면 아침에 긴장이 줄어들고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하루가 더 안정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자연 접촉은 노년기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누군가와 아주 짧게라도 연결되는 건 생각보다 마음과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결은 거창한 만남이나 긴 통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인사 한 번, 짧은 문자 한 줄, 가벼운 대화 몇 마디 정도의 아주 작은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연결이 아침의 정서 흐름을 안정시키고 하루 전체의 외로움이나 긴장도를 낮추는 효과가 꽤 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자극이 줄어들고 대화나 교류가 자연스럽게 적어지는 시기가 오죠.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이긴 하지만 문제는 고립감이라는 감정이 천천히 쌓인다는 점입니다. 고립감은 우울감이나 불안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시니어의 사회적 연결은 혈압, 인지 기능, 기억력, 기분 안정과 모두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침부터 누굴 만나러 나가야 한다거나 길게 대화를 나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 없이 530초 정도의 작은 교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걸 아침 연결 루틴처럼 만들어두면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창밖으로 지나가는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반응을 합니다. 짧은 인사라도 상대가 반응을 보여주면 그 순간 뇌에서 미묘하게 안정감을 만드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건 그냥 기분 문제를 넘어서 실제 생리적 반응입니다.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간단하게 잘 잤어? 오늘은 날씨가 좋네. 또는 건강 잘 챙기세요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중요한 연락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나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시니어분들께 이렇게 간단한 연락을 추천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괜히 귀찮아할까봐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나 싶다. 할 말이 없는데 뭐라고 보내. 그런데 이건 상대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오래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각입니다. 아침 연결은 내용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말이 길 필요도 없고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접촉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보내도 충분합니다. 오늘 날씨 괜찮네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잘 잤어요? 사진 한 장 또는 간단한 이모티콘 하나. 이런 가벼운 연결이 하루 정서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연결을 한 번 하면 그게 하루의 감정 리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고립감이 느껴지는 날은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몸도 더 피곤해지고 머리도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잠깐이라도 연결된 날은 감정이 느슨해지고 생활 속 작은 자극도 부드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 연결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대화를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말하기와 듣기 과정이 인지 기능을 자연스럽게 자극합니다. 특히 짧은 대화라도 꾸준히 하면 기억력, 언어 능력, 감정 조절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연결 한번 하기를 꾸준히 하면 확실히 좋은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떤 날은 아침부터 말하기가 귀찮고 문자 보내기도 싫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대화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아주 가벼운 방식으로도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TV 뉴스 대신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라디오를 잠깐 듣기. 동네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볍게 목례만 하기. 가족이 있는 경우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연결이 됨. 이처럼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잠깐이라도 인식하면 뇌는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아침 연결은 하루의 기분을 가볍게 만들 뿐 아니라 실제로 활동 의욕을 끌어올리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인사를 하면 몸이 약간 깨어나고 마음이 조금 열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안일도 더 잘 되고 외출도 부담이 덜하고 일상 행동이 더 부드럽게 이어져요. 제가 만났던 70대 여성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누가 보낸 이모티콘 하나가 그렇게 기분을 좋게 할 줄 몰랐어요. 실제로 그분은 아침마다 손주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뒤로 하루의 기분이 훨씬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내용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사진 하나 보내고 답장으로 오는 귀여운 얼굴, 이모티콘 하나 받아보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됐던 겁니다. 이처럼 아침 연결은 작지만 꾸준할 때 효과가 커지는 습관입니다. 규칙은 없습니다. 몸 상태가 괜찮은 날엔 간단한 인사나 문자 한 줄 보내도 좋고 귀찮은 날엔 그냥 바로 옆 사람에게 잘 잤어? 한마디 하는 것도 충분하고 몸이 피곤하면 작은 목례나 라디오 듣기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누군가와 작은 연결이 있었다는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의 안정감을 만들어주고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걸 막아줍니다. 또 고립감을 줄여주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쌓이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침의 작은 연결은 큰 노력이 필요 없지만 효과는 꽤 큽니다. 짧은 인사, 한 줄 메시지, 가벼운 대화, 라디오 목소리처럼 아무 부담 없는 연결을 하루에 한 번 만드는 것. 이게 노년기 정서 안정, 인지 기능 유지, 생활 의욕 회복에 모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건 계속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하루 기대되는 한 가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하루의 흐름을 바꾸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큰 계획이나 특별한 일정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이거 하나는 즐겁겠다 싶은 작은 기대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람의 뇌는 기대감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몸의 에너지 분배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대되는 일이 있으면 신경계가 조금 더 활기 있게 움직이고 동기부여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작은 피로나 짜증도 덜 느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매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기대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작은 기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아주 사소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좋아하는 책 몇 페이지 읽기, 재밌는 TV 프로그램 보기,
따뜻한 차 한 잔 제대로 즐기는 시간 갖기, 취미로 하는 바느질이나 퍼즐 몇 분 하기, 미뤄둔 잡지 한 번 펴기, 좋아하는 음악 몇 곡 틀어놓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특별한 일이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하루 안에서 나에게 작은 즐거움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작은 기대가 왜 효과적이냐면 뇌는 기대감을 느끼는 순간 보상 예측 시스템이라는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 영역이 활발해지면 기분 조절이 쉬워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 생길 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루가 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훨씬 덜 답답하게 느껴지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침에 기대되는 걸 정해두면 그 순간 마음이 오늘은 할 만한 날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하루의 흐름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기대가 전혀 없는 날은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의 기대 설정은 에너지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큰 목표가 아니라 작은 즐거움이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너무 큰 목표는 부담이 돼서 스트레스를 늘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집안을 대청소하겠다. 이런 건 기대가 아니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베란다 화분만 한번 정리해보자 정도는 기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즐거움 하나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몸을 깨우고 식사를 한 뒤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오늘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걸 하나 떠올리는 시간을 잠깐 가지시면 돼요. 책 한 권이 부담되면 오늘은 딱 10분만 읽자라고 해도 되고 걷기가 어렵다면 창밖만 2번 바라보자처럼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기대감을 만드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나를 기분 좋게 만든 적이 있던 것들을 떠올려 보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걸 하나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TV 프로그램 보면 항상 기분이 좀 좋아졌었지. 지난번에 마신 차가 향이 좋았지. 저 화분에서 새잎이 난 걸 보면 기분이 좋더라. 이런 아주 사소한 경험들이 기대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혼자만 가질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오늘 이거 하나 할 거야 라고 말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도 좋습니다. 그 순간 기대감이 조금 더 분명해져서 뇌가 오늘은 이걸 기다리면 된다고 받아들입니다. 기대감을 만들 때 중요한 건 지금의 몸 상태와 컨디션을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요즘 컨디션이 떨어져 있거나 몸이 무거운 날에는 기대를 더 작게 잡으면 됩니다. 오늘은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걸 기대해 보자. 오늘은 좋아하는 과일을 하나 먹어보자. 이런 정도면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사람마다 기대를 만드는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된 건 하나입니다. 기대를 떠올리는 순간 마음이 미래로 부드럽게 향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신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고립감이나 무기력감이 줄어들고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시는 80대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오늘 읽을 신문 기사 하나 고르기를 기대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미를 못 느끼셨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 이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 하셨어요. 기대가 커서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하루에도 나만의 작은 즐거움이 하나 있다는 감각이 변화를 만든 거죠. 또 다른 분은 저녁에 좋아하는 라디오 한 프로그램 듣기를 기대로 삼고 계신데 그 프로그램 시간이 되기까지 하루가 덜 지루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기대는 큰 변화 없이도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대는 반드시 결과와 연결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산책을 꼭 하겠다라고 정했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못할 수 있죠. 그렇다고 기대가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 기대를 떠올렸다는 과정 자체가 이미 심리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대를 만들면 하루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변합니다. 기대감을 느낀 순간 그날 하루의 크고 작은 일들이 기다리는 과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피로가 줄고 감정의 진폭이 작아집니다. 이건 시니어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침에 기대를 하나 만드는 건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효과는 길게 이어집니다. 기대는 마음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뇌를 활기 있게 하고 하루를 조금 더 견딜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안에서 나에게 즐거운 게 하나 있다는 감각 자체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고 부담 없는 기대 하나. 그게 하루 전체의 기분, 에너지, 집중력,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1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오늘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 한 가지가 하루를 훨씬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시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모두 크고 특별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조정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큰 변화를 시도하기가 쉽지 않고 또 몸이 그 변화를 잘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큰 목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의 변화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침 습관은 하루 중 가장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몸과 마음이 새로 시작하는 순간이라서 작은 변화도 금방 효과를 냅니다. 밤새 에너지가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자극을 먼저 넣어주느냐가 하루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기상 직후 급하게 움직이면 몸이 긴장 모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잠깐이라도 천천히 일어나면 몸이 안정된 상태를 기본값으로 삼습니다. 이 차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하루가 지나갈수록 체력 기분 집중력에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아침의 작은 루틴은 반복이 쉽다는 점입니다. 몸이 무겁든 어떤 날 기분이 가라앉아 있든 건강 상태가 그날따라 조금 안 좋든 이 습관들은 대부분 15분이면 할 수 있고 큰 힘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이어가기 좋고 꾸준함이 쌓이면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동안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바꾸려고 할 때는 오히려 중간에 포기했는데 작은 것 하나씩 바꾸니까 오히려 꾸준히 하게 된다. 아침 습관이 바로 그런 흐름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어지러움이 줄고 몸의 부담이 줄어들고 아침 움직임을 조금만 해도 몸이 부드러워지고 관절이 덜 아프고 느리게 식사하면 소화가 편하고 기분이 안정됩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를 가볍게 만들고 그 가벼움이 다시 다음 날을 수월하게 해줍니다. 작은 습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는 삶 전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구조죠. 그리고 아침 습관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마음의 안정감, 일상의 리듬, 사회적 연결감 같은 것들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침에 자연을 잠깐 바라보거나 누군가에게 가벼운 안부를 전하거나 오늘 기대되는 걸 하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립감, 걱정, 답답함 같은 감정이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서적 안정감은 하루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작은 일에도 피로가 빨리 찾아오는데
아침에 마음이 안정되면 같은 활동을 해도 훨씬 수월하게 느껴져요. 이게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이 됩니다. 또한 아침 습관은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조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는 움직임이 어렵고, 누구는 소화가 약하고, 누구는 외출이 부담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은 어떤 분이라도 자신의 속도에 맞춰 변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움직이기 힘든 분은 의자에 앉아서 작은 동작만 하면 되고, 외출이 어려우면 창문만 열어도 되고, 대화가 부담되면 문자 한 줄이면 되고, 기대도 큰 목표가 아니라 작은 즐거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시니어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시도하면 오히려 좌절감이 생기지만 작은 습관은 이건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그 감각이 삶의 의욕을 다시 살리는데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아침 습관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정서관계 일상, 리듬을 동시에 관리하는 종합적인 루틴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만 해도 좋고 가능한 범위에서 몇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를 맞추고 꾸준히 이어가려는 마음가짐이지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다루고 싶은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너무 큰 목표 없이, 부담 없이, 하지만 꾸준히 따라 할 수 있는 아침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루가 안정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결국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줄 겁니다.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